지치다고 더러워서 빼고 말겠다.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12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운동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총 25kg를 감량했고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지, 다이어트에 대한 계기와 그리고 과체중에서 표준, 표준에서 마름으로 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과체중이었어요. 워낙에 먹는 것을 좋아했고 잘 먹어요. 지금도 좀 잘 먹습니다. 분명히 잘 먹으면 키가 큰다고 했는데 옆으로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제 몸에 만족을 막 못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워낙에 안 좋은 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과체중에게 원래 세상이 그렇게 모진 건지 저에게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척들 그리고 완전 모르는 남에게도 상처받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썸네일에 있는 멘트는 저의 친척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뚱뚱하면 시집도 못 가고 회사에서 안주해서 취업도 못 한다. 더운 여름에 덥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가 뚱뚱해서 더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척분은 거의 저를 보자마자 아빠는 그렇게 말랐는데 왜 너는 그렇게 뚱뚱하냐, 이렇게 볼 때마다 한 소리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저는 너무 싫었고, 친척도 오신다고 하면 좀 도망 다녔습니다. 친척들한테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기분이 별로인데요. 남한테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요, 진짜. 예전에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에서 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다 들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델도 안 좋은데 뭐하러 찍어? 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친구도 옆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랑 이런 지압 마사지 해주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었는데 이제 저를 안마해 주신 아주머니가 제 남자친구 보고 여자친구 좀 그만 먹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뭔가 저만 들으면 괜찮은데 심지어 그 당시 저희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꼭 지치다고 더러워서 빼고 말겠다, 반드시 빼서 복수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상처받는 경험이 다이어트 계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이어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체중에서 표준. 이때는 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다이어트 상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식단을 했어요. 저는 이전에도 다이어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죄책감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휩싸여 있었는데 다이어트가 진짜 간절했어요. 우선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수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했어가지고 주변을 알아보다가 그 당시 주짓수 도장이 주변에 생긴다고 해서 관장님께 다이어트 목적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키 158인데 몸무게는 70kg였어요. 좀 그래서 몸무게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도복 얘기할 때는 살짝 속였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운동은 하루에 주짓수 한 타임 1시간 정도를 했고 점심에는 샐러드를 먹고 드레싱은 밤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는 고구마나 바나나 같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고요. 평일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고 주말 이틀은 한 끼 치팅을 했어요.
이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치팅을 했는데 그 당시 한창 마라에 빠져 있어서 마라샹궈를 대부분 먹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했고 8kg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빠졌습니다.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침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먹고 싶은 음식, 점심에는 샐러드나 한식을 양을 줄여서 반 공기 정도, 그리고 저녁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라면이라던가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빠듯하지만 이게 먹기 위한 의지 하나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를 확 줄여놓으니까 예전처럼 확실히 많이 못 먹더라고요. 직장인이니까 회식 같은 게 있으면 좀 반찬을 위주로 먹고 밥은 밥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음료 같은 것들은 최대한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12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요. 이때 58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12kg면 꽤 많이 뺐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워져서 해이해졌어요. 목표는 50kg였는데 이때는 막 술도 먹고 곱창도 먹고 신나게 노느라 정체되었습니다. 이때 솔직히 꾸준히 했다면 더 빨리 목표에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 그렇게 몇 개월 놀고 먹다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상처받는 말들을 또 들었기 때문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때는 하루에 3끼를 건강하게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한식을 좀 간단하게 먹었는데요. 미역국이라던가 국하고 밥 반 공기 정도를 챙겨 먹고, 점심은 일반식, 양 좀 조절해서 밥 같은 거는 역시 반 공기 또는 샐러드를 먹었고요. 저녁은 운동 가기 전에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간단하게 먹어주었습니다. 보통 일반식은 현미밥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 야채들을 많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두 끼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3끼를 나눠서 먹으니까 포만감이 있어서 간식도 거의 안 먹게 되고 공복감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50kg까지 다시 8kg 정도를 6개월째 되지 않아서 감량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주짓수와 홈트레이닝을 병행했습니다. 계속 같은 운동만 하면 몸이 이제 익숙해져서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홈트레이닝은 그 당시 유행했던 타바타라던가 하체 운동이 저는 효과가 되게 좋았어서 하체 루틴을 찾아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50에서 많이 나가도 52kg를 유지를 했었고 158에 50kg 정도는 시중에 있는 옷들이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서 좀 오래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복근도 가져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복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목표였고, 바디 프로필 관련 영상은 따로 있기는 한데요. 해당 영상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은 총 3개월 정도였고요. 1개월은 벌크, 2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벌크업을 과하게 해서 53kg까지 쪘어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2개월 동안은 식단 어플로 전체적인 칼로리, 탄단지 비율을 좀 고려해서 먹었고요.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활동량이 좀 많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g 정도를 채우려고 했고, 하루에 90에서 100g 정도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2개월 전에는 총 700칼로리 정도로 제한을 했고, 한 달 전에는 1200칼로리 정도, 그리고 2주 전에는 1000칼로리 미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먹어주었고요.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정도를 주로 했습니다. 유산소는 대부분 주짓수로 대체를 했고, 공복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고픈 상태에서 공복 운동 못하겠어요. 그래도 살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유산소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복 운동이 나는 맞지 않다 싶으시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7, 8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45kg인 상태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3끼 다 먹고 간식도 먹고 별로 굶지 않아서 그래도 좀 할만했고, 전체적인 칼로리를 설정을 해서 탄단지 비율을 잘 고려해서 먹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물론 떡볶이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가짜 식욕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계는 너무 멀리하지 않기. 제가 70kg까지 찐 이유 중 하나가 체중계를 너무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중계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진짜 안 쟀어요, 몇 년 동안. 하지만 주기적으로 쟀다면 이렇게 찌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막 하루에 몇 번씩 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너무 체중계를 멀리 하지 말고 조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단 어플 기록하기. 이게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식단 일지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나는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빠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단 어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뭐 탄단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리고 식단 어플 기록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먹으면 찌고 이렇게 먹으면 유지되고 이렇게 먹으면 감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 일지를 좀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해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먹기. 이제 직장인 분들은 확실히 음식을 해먹기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까요. 근데 제가 음식을 해먹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식을 해먹다 보면은 이 음식에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뭐 설탕 같은 것들, 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추측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귀찮지만 여건이 되면 음식은 최대한 해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음식을 이제 해먹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음식 내가 대체당 같은 거 넣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절이 되고요. 또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대충 이 음식은 열량이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너무 큰 옷 입지 않기. 너무 펑퍼짐한 옷을 입게 되면은 제가 막 살이 좀 붙어도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체형에 맞는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체중보다는 눈바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당히 핏되는 옷을 입으시고 눈바디를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운동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다이어트는 식단의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고,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모하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기가 유리합니다. 저는 반드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고 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신체적으로도 저는 운동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좀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드실 텐데요. 운동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맞는 운동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이러면 그냥 주변을 좀 걸으시는 것, 산책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고 저도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운동을 좀 처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 러닝, 수영, 배드민턴, 뭐 저처럼 주짓수 같은 종목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다이어트 방법,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이어트는 참 힘들지만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힘내서 원하시는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